공급이 환경을 조성해요. 시장의 어떤 주거의 어떤 부족을 압력으로 계속 만들거든요. 자동차로 비교하면 연료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일정 수준의 어떤 압력이 차면은 임계점이 되면 시동 거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는데 그 앞으로 가는 결과가 뭐냐 하면은 매매 거래예요. 전세 부족이 매매 거래를 만들고요. 그 결과로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전세 부족에서 매매로 전환할 때 여기에 대출을 끼어들잖아요. 대출을 안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출은 뭡니까? 브레이크만 건다고, 브레이크만. 잠시 브레이크는 걸리죠. 근데 시동 안 꺼지죠. 공급이 들어올 때까지 시동 안 꺼진다고. 한 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종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도 나오고요. 앞으로 이제 정책이 계속 나올 건데요. 왜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못 주나, 그리고 왜 지속적으로 영향을 못 주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을 파악하다 보면요. 어떤 환경이 연결돼서 고리처럼 연결돼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걸 이제 인과체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이제 계속 이제 엮여가면서 가는 거잖아요. 연결된 고리에 정부가 여기에 끼어들어서 어떤 정책에 끼어들어서 이 고리를 바꾸거나 그러지 못해요. 이제 뭐 대출 규제가 지금 또 다시 시행된다 그러고 지금 벌써부터 이제 대출이 지금 안 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왜 대출이 이렇게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정이 안 되냐. 대출은 상승의 사슬고리처럼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중간에 끼긴 껴요. 끼는데 얘가 방향을 바꾸지는 못하는 거예요. 대출 규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주택시장의 본질이 그래요. 본질이 참 시작은요. 주거의 부족입니다. 집이 부족한 것부터 시작해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주거의 부족에서 시작했는데요. 이게 상승이 되면서 본질이 좀 바뀌거든요. 이 자산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 자산을 상승하는 거 보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상급지로 이동하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집이 없는 분들도 조바심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참여하게 되고요. 또 집이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주거시장에. 그런 분들이 전세 시장을 들어오면서 시장 압력을 높이고, 전세 압력을 높이고요. 그 압력 때문에 전세에서 매매로 옮겨가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시장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연결됩니다. 근데 첫 번째는 공급이에요. 공급이 시장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공급이 매가로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도시도. 공급이 환경을 조성해요. 어떤 환경을 조성하냐면은 시장의 어떤 주거의 어떤 부족을 압력으로 계속 만들거든요. 자동차로 비교하면 그런 거예요. 연료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채워서 일정 수준의 어떤 압력이 차면은 자동차에 시동 걸듯이 시동 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공급과 다가올 공급이 만나가지고요. 현재 뭘 만드냐면 전세 부족을 만들어요. 그 지금 시점에요. 그게 뭐냐. 임계점이 되면 시동 거는 거 똑같습니다. 그냥 시동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는데 그 앞으로 가는 결과가 뭐냐 하면은 거래예요. 매매 거래예요. 전세 부족이 매매 거래를 만들고요. 그 결과로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전세 수급에서 전세 부족에서 매매로 전환할 때 여기에 대출을 끼어들잖아요. 대출을 안 해주고 그러잖아요. 엔진이 계속 걸려 있다고요. 근데 대출은 뭡니까? 브레이크만 건다고, 브레이크만. 잠시 브레이크는 걸리죠. 근데 시동 안 꺼지죠. 공급이 들어올 때까지 시동 안 꺼진다고요. 근데 수도권과 지방은 좀 다른데요. 수도권은 공급이 시동 걸었지만은 수요를 잠재워도 되거든요. 그 수요 잠재는 우리 IMF 금융 이런 겁니다. 그 예측할 수 없죠. 근데 지방은요. 공급을 꺼야 돼요. 근데 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요. 효과는 있어요. 있는데 다 단발성이에요. 실제 대출 규제하게 되면요. 물론 그분들이 대출을 못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온 분들도 있겠죠. 내가 A 지역 가려고 했는데 대출 안 나와서 B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럼 B 지역 가면 되거든요. 그분은. 근데 안 나와서 그 집 못 사시는 분들은
전세나 월세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빌라나 오피나 이런 것도 올라요. 대출 못 받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매매 거래 양을 보면요. 대출 규제를 계속 하더라도 얼마가 나오냐. 평균 정말 적게 나와도 평균 거래의 60에서 80%는 거래가 나와요. 그분들은 뭡니까? 대출과 관계없이 그냥 거래하는 분들이에요. 그게 꺼지지 않고 계속 시장에 남아있다고요. 60%, 80%가. 한 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장에 마이너스 물건이 나오게 하려면은 물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양도세 이제 중과를 다시 시작한다 했을 때 이분들 좀 급했죠. 예, 날짜가 딱 정해져 있었으니까 급한 분들이 미리 3, 4월 달에 팔았어요. 그때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나요? 원래대로 시동이 걸린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월, 7월 되니까 다시 보니까 또 상승하고 있거든요.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3, 4, 5월 달은 전국에 다 똑같았어요. 살짝 다 위축됐었어요. 근데 6월, 7월 돼서는 전국 또다시 살짝 다 좋아졌어요. 방향이 안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시장이 조금 늦게 출발하고 좀 빨리 출발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인천은 좀 늦죠. 그 서울은 되게 빨라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은 늦고 그 이유가 뭐냐면요. 24년, 23년 지난 시기에 그 공급이 현재 시장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인천 같은 경우는 지난 24년, 24년에 공급량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거든요. 한 바퀴 돌면서. 그러면서 매물 수요가 지금 높아요. 근데 전세의 압력은 되게 높아요. 인천도.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서는 환경을 만들어져 있는데 기존에 있는 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소화하는 시간 때문에 인천 늦다고요. 근데 서울은요. 서울은 23년, 24년, 25년 계속 물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물 수위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전세 압력이 들어오니까요. 매물도 없고 전세도 없는 거예요. 두 개가 지금 다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서울이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그리고 서울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 방법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전세에서 매매로 올라온 거고요. 이 전세 부족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매매에서 매매로 오는 수요예요. 이 수요는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억제가 돼요. 예. 근데 기존에 있는 매물이 얼마나 적은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서는 이 구멍이 서울이 가장 큽니다. 왜 크냐면은 서울은 자가 보유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아요. 그리고 전세 거래가 제일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전세 수요가 가장 두텁게 쌓여있다는 겁니다. 이 수요들이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갈아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매물이 없어요. 매물의 기준은요, 그 지역의 1년치 거래보다 매물이 적으면요, 적은 거예요. 그게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 지금 한 1년에 6만 7천 정도 거래되는데 5만 9천, 5만 8천 밖에 안 돼. 대구와 부산은 지난 23년, 24년, 25년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매물이 평균보다 1.6 이렇게 넘어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물량이 지금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 수급은 꽤 올라왔는데요. 예. 이 물량 때문에 지금 소화가 늦거든요. 그래서 늦은 겁니다. 이게 이제 대구하고 부산하고 인천이 그렇고요. 그래서 늦은 거예요. 두 개의 구멍이 다 열려 있는 곳이거든요. 서울입니다. 전세가 이제 부족해서 시장을 조금 더 지나보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매매 거래 비중을 열어보면요. 전세 수급이 이제 160, 170 올라가게 되면 막 갈아타잖아요. 그러면서 금매를 그분들이 다 이제 매수하면서 금매가 막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매매 상승 거래 비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역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처음은 공급 부족에서 시작한 다음에요. 전세 부족을 만든죠. 이게 전세 수급이죠. 예, 이게 임계점은 도달하게 되면요. 매매로 전환됩니다. 이 사이에 그러니까 대출 규제에 들어오죠. 근데 대출 규제에 들어와도 대출을 하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런 분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시장에 매물을 사거든요. 그러면서 금매를 없애고요. 그 다음에 상승 거래 비율을 높입니다.
그리고 매매를 지역을 확산시켜요. 이게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정부가 이제 뭐 대출뿐 아니고요. 뭐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와도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줍니다.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금리도 한번 내리면은 그 당시에 영향을 살짝 받아요. 근데 또 내리잖아요. 또 영향 받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지속적일 때 시장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공급은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공급도 오르잖아요. 대출 규제라든지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도요. 길게 효과는 못 갑니다. 이 공급 부족이 이 전세 압력, 전세 수급의 압력이잖아요. 이 압력이 돼서 이게 엔진이 돼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연료가 뭐냐면 전세의 수요자예요. 이게 연료가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서울을 제가 예제로 한번 해본 건데요. 여기 공급 부족부터 시작했어요. 서울도 처음 시작하는 공급 부족입니다. 근데 서울은 환경이 되게 잘 돼 있죠. 뭐냐면은 두 개의 본질을 가장 잘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서울이에요. 왜냐하면 주거의 부족을 나타내는 전세 수요가 가장 많은 데가 서울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산이 상승이죠. 자산이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강남 상구예요. 그 두 개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주거의 부족, 공급 부족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지금 서울이 181이에요. 전세 수급이. 이게 압력이 돼서 이 두 개가 뭡니까? 시동을 거는 겁니다. 시동을 걸고 거래를 열거든요. 거래를 여는데 매물이 적은 곳이 먼저 반응을 하는데 서울이 지금 매물이 엄청 적어요. 이 매물만 적는 게 아니고요. 전세 매물도 적습니다. 이 두 개가 다 적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요. 수요가 많으면요. 전세 물건 늘리죠. 두 개 중에 한 개는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요. 매매, 전세, 월세 다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매물이 0.8이거든요. 1이 기본인데 네, 연간 거래가 7만 6천인데 지금 매물이 1이 안 되거든요. 대부분 도시들이 인을 평균으로 움직입니다. 거래가 지금 2죠. 입주가 1인데 예, 그 2가 여기 거래인데요. 그 2만큼 거래가 매물이 나와 있어야 돼요. 7만 6천이 나누기 2 하면은 서울의 평균 입주 물량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바뀌어서 이제 매물이 어떤 수준에 있는 따라서 상승 거래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매물이 약간 적체된 곳이 부산하고 대구하고 인천인데 이 지역을 들여다보면요. 상승 거래 비율이 50%를 제가 못 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물론 약간 틀리긴 하지만요. 물론 뭐 연수구라든지 대구 수성구나 중구하고 뭐 부산 동래구나 해운대구는 50% 넘어요. 근데 그 외의 지역은 상승 거래 비율 50 못 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승은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서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금매가 대구 같은 경우 20 몇 프로가 있습니다. 서울은 9%밖에 안 되잖아요. 금매가 없다는 거거든요. 금매의 9%는 그냥 통상적으로 나오는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 가격 확산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6개의 어떤 사설 고리가 인과 체인 고리가 있으면요. 다 불을 켜져 있는 거예요. 서울은요. 그래서 지금 서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다른 지역도 해봤거든요. 이게 서울은 다 켜져 있고요. 울산 같은 건 켜졌다 꺼졌다 반복해요. 울산 같은 경우는 우리 자가 보유율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전세 수요 어떤 이 압력이 서울보다는 약해요. 같은 전세 180이라, 전세 수급 180이라도요. 이 압력의 어떤 크기가 서울과 달라요. 그래서 울산은 꺼졌다 켰다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꺼져요. 반복하는 뿐이지. 부산은요, 여기가 와 있는 겁니다. 매물이 많기 때문에 매물 게이트에 딱 잠겨 있고요. 대구도 비슷해요. 예. 경기도도 많이 진행됐고요. 거의 다 진행됐죠. 인천은 지금 2개밖에 불이 안 돌았어요. 대전은 공급이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좋아지는데 다시 나빠질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체인을 돌려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다, 도시별로. 그래서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는 상승 거래 비율과 금매 비율을 딱 해보면요. 부산이 지금 47%고요. 금매는 28% 나와 있고요. 대구는 상승 거래 비율이 48%고요. 금매 24%예요. 울산은 52%, 서울은 57%, 금매 8.5, 경기도 상승 거래 비율 59, 금매 6.3밖에 안 되죠. 인천이 48%인데 금매는 많이 줄었어요. 인천이 곧 상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금매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딱 보면 현재 그 위치 그대로 나오는 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공급량, 수급 지수, 금매 비율 이런 것들 보면요. 정확하게 그 현재 위치 있고 시장에 가보면 서울이 난리 났다는 게 대부분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 지금의 어떤 환경에서 전세에서 매매로 가는 이 수요가 좀 큰 수요고요. 매매에서 매매로 온 수요가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좀 약하거든요. 이 수요가 가장 강한 데가 됩니까? 서울이고, 그 다음 경기도잖아요. 그 다음에 인천이고, 지방은 낮고요. 그러니까 지방은 도 단위 갈수록 자가 보유율이 높고요. 전세 비율이 작기 때문에 전세 수급이 180 뭐 이렇게 높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시장에 압력 주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지금 느리고 서울 수도권이 빠른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대출 규제라든지 금융에 대한 뭐 세제 관련 정책이 나오겠다고 이렇게 예고돼 있잖아요. 7월 이후에. 그렇더라도 이 시장 자체가 바뀌기는 매우 힘들다. 이번에 양도세에서도 잠깐 위축됐다가 다시 가는 건 똑같거든요. 전국이 같은 모양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같은 흐름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바뀐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시장 움직이는 인과체인을 가지고 왜 정책이 시장에 영향이 단기에 끝나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